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충북도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나 인근 지역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와 SK텔레콤이 백신 접종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AI가 접종자의 이상 반응 여부와 접종 일정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충청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주도심 통과 현안 등 핵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을 가정해 대처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북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화재안전체험관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남 광양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지역까지 선포됐던 충북 역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벌목과 임도 등으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 주변에 살고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시즈오카현에 300mm가 넘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거대한 토사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20명이 넘는 주민이 실종되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산사태의 위력을 상기시켜준 재난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광양시에서도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났습니다. 주택 4채가 매몰되거나 파손됐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산악지형이 많은 충북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내에 400곳이 넘는 산사태 피해 지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간당 30mm, 하루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지난해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나 인근 지역은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 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거나 또는 그 우물 같은 데서 물이 나오던 물이 안 나온다거나 또 나무가 이 사면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면 각종 개발 행위로 산지 훼손이 많아지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산사태는 매몰 사고로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검사와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의 한 채석장에서 60톤 덤프트럭이 50m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실종됐지만 화물차가 물 웅덩이에 박혀 이틀째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시 소태면의 한 채석장. 비탈길을 천천히 내려오던 60톤 덤프트럭이 갑자기 속력을 내며 낭떠러지로 돌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9시 55분. 덤프트럭 운전자 63살 A씨가 낭떠러지로 돌진해 50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냥 저 위에서 그냥 뭐 순식간에 브레이크 자국도 없이 그냥 낙하한 겁니다. 그냥 날른 겁니다, 한마디로. 추락한 덤프트럭은 그대로 4m 깊이의 물 웅덩이에 박혔습니다. 300톤짜리 크레인까지 동원돼 인양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60톤에 달하는 화물차는 바닥에 처박힌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물 웅덩이를 샅샅이 뒤지며 운전자를 찾고 있지만 이틀째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제 아직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구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멈추지 않고 낭떠러지로 돌진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관리는 담당 공무원이 하루 수십 통씩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충청북도가 SK텔레콤과 손잡고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김기수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유무를 관찰하는 보건소 역학조사팀입니다.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통화가 일상 업무 중 하나인데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한 20명, 30명 전화할 때도 있고요. 한데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힘들고. 충청북도와 SK텔레콤이 백신 접종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누구 백신 케어 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누구 백신 케어콜은 AI가 백신 접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 반응 여부와 접종 일정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근육통이나 두통 증상 있으신가요?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시네요. 아, 네. 근육통, 두통에는 헤어진 통제를 드셔보시고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기기가 없어도 손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이해를 하고 또 사람처럼 말을 하는 대화 처리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AI 기술 도입으로 상담 업무에 쏟아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다른 필요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일정을 안내하는 것도 AI에게 맡겨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9월까지 저희도 도민의 70% 이상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업무를 대신하는 사실상 첫 사례로 효과가 입증되면 AI 기술을 도입하는 대민 서비스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현안 중에서도 현안은 청주도심 통과 철도 노선이었는데 충청북도와 민주당 지도부가 의기투합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차 충북도청을 찾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조기 확정과 2027 하계 유대회 충청 유치, 청주교도소 이전 등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광역철도는 내년 대선 전에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그 결론이 나고 그래서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망이 확정되는 거로 되지만 내년 대선을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주역 외곽 이전으로 청주는 사실상 철도 없는 도시가 됐다며 철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흡 하나마 대안의 하나로 포함돼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논리가 보강되고 근거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광역철도 유치 과정에서 부각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국가균형 발전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충청권 그래도 메가시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 7조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건 충청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주어주신 의견들은 잘 청취하고 정책에서 검토해서 202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청주 오창으로 자리를 옮겨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 예정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 지역의 분양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주로 외부 거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면서 정작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분양 예정인 세종시 6-3 생활권의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이 사라진 뒤 처음으로 분양되는 단지입니다. 최근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공급 물량은 전체 세대의 40%. 하지만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이 물량 전부가 일반 공급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얼마만큼 어디에 일반 청약으로 갈지 일반 특공 물량으로 갈지는 정확하게 아직 시청에서 비율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종이 아닌 기타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물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반 공급은 물론 다자녀나 신혼부부 같은 일반 특공 역시 외부 거주민들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공무원 특공의 폐지가 정작 세종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보다 외부인들의 당첨 기회를 늘릴 거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 이렇게 해서 이제 전전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들한테 좀 비중을 좀 높여주는 건 당연히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겠죠. 때문에 세종시는 당해 지역 배정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비율의 부분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을 폐지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과도기적 상태로 분양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어떤 청약 제도를 도입해도 불만이 들끓는 과열 시장인 만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 월호동의 충북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재나 지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재현해 대처 요령을 숙지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진기훈 기자가 시설을 안내해드립니다. 실내에 불이 난 상황입니다. 최대한 몸을 낮춘 채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합니다. 종류마다 다른 유리 깨는 법부터 완강기 사용법, 생소한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까지 다양한 대처법을 생생히 체험합니다. 몰랐던 거는 투척용 소화기하고 이 완강기 체험하는 거야. 완강기는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체험해보고 나서 이렇게 잡는 위치나 착용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각종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응급 대처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북안전체험관이 청주시 월호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방교부세 60억 원과 도비 60억 원을 더해 1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화재안전체험관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빨리 뛰쳐나가려고만 생각을 하지 그런 연기가 많이 연출이 있을 때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안내를 받으면서 체험을 하니까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도 최대한 자세를 낮게 한 다음에 입과 코를 막아서 탈출을 해야겠구나. 21명의 현직 소방관들이 교육과 체험을 담당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불이 났을 때 안 무섭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웠죠. 막 흔들리고 막 머리도 흔들려가지고 당신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책상만 꼭 붙들었지. 아니 많이 도움 됐죠. 연면적 3,000여 제곱미터에 20개 체험시설을 갖춘 충북안전체험관은 하루 4차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체험 모형으로 구현해놨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오늘 충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세종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30대가 무증상 확진됐고 충주에선 인후통과 기침 증상을 보인 40대 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천에서도 20대가 근육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34명으로 늘었습니다. 교비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도내 모 사립대 총장과 전 총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법인, 임원이나 총장직 등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해임하고 징계 부과금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과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충주시 주덕읍과 대소원면, 신리면 주민들은 오늘 충주시청 앞에서 음성 LNG 발전소에서 신충주 변전소 간 송전탑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동서발전이 345kV의 송전선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주민공청회도 열지 않았다며 입지선정위원회 해산과 함께 송전탑 건설을 백지화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서발전은 음성군 평곡리 일대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2호기는 충주 주덕읍의 신충주 변전소로 송전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삼안의 초록길 남북측을 연결하는 전망대형 보행 육교인 에코브리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총 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길이 268m의 에코브리지는 정원 공간을 조성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힘내소 제천 문구 등이 담긴 팜 아트와 의림짓들을 조망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충주 어린이집 보육 포럼이 오늘 호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가 청주형 보육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주최한 이번 토론에서는 충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관련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해 보육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청주시와 괴산군이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청주시는 올해 처음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주민등록인구 평균 연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 고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인구 평균 연령은 44.4세로 전남과 경북 등에 이어 전국 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충북의 평균 연령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엔 37.9세였지만 13년 만에 6.5세나 고령화됐습니다. 옥천군은 1500년 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성면 이성산성 내 목각구를 오는 9월쯤 발굴해 보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처음 존재를 확인한 목각구는 가로 세로 4.4m에 높이는 1.5m 크기로 벽면 판재 100여 개를 정밀 가공한 매우 희귀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청주역에서 서울 방향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화물차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지 않자 GPS를 확인했고 회사 측 요청을 받은 휴게소 직원이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화물차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